올 것이 왔습니다. 특검이 마침내 국정농단의 주범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가 조작, 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 중 가장 확실한 것들만으로도 영장은 차고 넘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의 함성입니다. 오늘 김건희가 왜 구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녀의 파렴치한 거짓말과 증거인멸 시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김건희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휴대폰을 완전히 초기화해 증거를 날려버렸고 주변 인물들은 줄줄이 해외로도 피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특검 조사에서는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공범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데 왜 주범인 김건희만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바로 7초 매매라는 황당한 변명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의 계좌에서 단 7초 만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상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형적인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에 빼도 닥도 못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이것을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우연의 일치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도 불가능하다는 7초 매매를 주식 초보라는 김건희가 우연히 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유치원생마도 못한 거짓말을 국민과 특검 앞에서 버젓이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 오만함과 뻔뻔함에 특검은 더 이상 관용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김건희는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죄를 남편에게 떠넘기거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얄팍한 수는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재판부 역시 그녀를 괘씸하게 여겨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건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다음 주 화요일 정재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재욱 판사는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법의 정의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건희가 구속된다면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의 실체와 그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장기간 수감되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7초 매매라는 시대의 거짓말과 뻔뻔한 증거인멸 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거대한 부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저희 정치공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처음에 김건희 측 요구는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면 16번 이상을 출석해야 되잖아요. 뭐 그리고 시간 제한까지 하고 인터벌까지 두자 그랬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거는 사실은 영장 재판에 출석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불구속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석 횟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내가 부르는 대로 꼬박꼬박 나갔다, 그러니 굳이 지금 와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 수사 때 증거 수집이 많이 된 혐의부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면 부인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한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뭐 이 정도면 영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됐어요. 사실은 그 특검에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뭐 험불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층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거 변호사들이 준비해 준 멘트로 보여요.
뭐 그렇겠죠. 예.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얘기는 자기 공직자 아니란 얘기거든. 음.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은 정말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이거 진짜 애매해. 공무원이에요? 아니야. 뇌물 다 안 돼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어야 범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뇌물죄고 예. 직권남용죄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직권이 있어야 남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없어. 근데 영부인은 근데 사실상은 안 그렇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김건희는 세상 사람 다 아는 실력자예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김건희와의 인연을 매개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권 개입 내지는 이권 요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서 예. 견제가 안 들어왔어요. 옛날 같으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감찰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하나도 없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고를 다 친 거야 지금. 사고를 이렇게 예. 많이 쳐놓고 힘이 없었다. 뭐